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3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새 계속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 수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 안종범 경제수석의 안종범 수첩, 그 뭐 다 기억나시죠? 그거와 비교해가면서 송병기 업무 수첩의 위력, 이것이 스모킹건이 아니냐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면 송병기 수첩에서 또 하나의 문구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2017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VIP 임동호, 임동욱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메모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대목을 봤다고 했죠. 그래서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과 저와의 관계가 거기에 많이 적혀 있던데요. 그래서 그게 A5 용지, A4 용지로 A4 용지보다 조금 작은 A4 용지로 한 30장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017년 9월, 10월 정도부터 2018년 뭐 한 6월 이후까지 이렇게 해서 한 그 1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쓴 업무 일지로 보이는데, 그 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그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수사를 받으면서 그 중에 일부를 봤다고 그랬고, 그 중에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으니까 아유 뭐 임동호가 좀 밉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그 답변을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임동호가 밉다는 표현이 임동호, 임동욱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돼 있다. 이제 그게 그 수첩에 있는데, 뭐 이런 그 송병기 전 부시장의 이런 업무 수첩 내용을 보고 여권과 여권 패널들은, 친문 패널들은 계속해서 수첩에 있다고 다 그대로 되느냐, 수첩은 본인이 목표로 하는 바를 적어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실제 본인의 희망사항을 적어 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종범 수첩 때 여권 사람들이 얘기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초에 가깝다. 사초에 가깝다. 사초라는 게 뭡니까? 임금님의 행동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서 안종범 수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IP 자본 유출 M&A.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성이 그때 M&A를 하라고 그랬었죠. 삼성물산하고. 근데 그 M&A가 그걸 만약에 국민연금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자칫 잘못하면 자본 유출이 된다. 뭐 이런 이제 VIP의 말씀, 뭐 이런 걸 안종범 수첩에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게 바로 검찰의 해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명마 관리비 임대, 뭐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최순실 씨한테 뭐 빌려줬는지 뭐 소유권을 넘겨줬는지, 엄연히 소유권은 삼성입니다. 법률상 소유권은요. 그 명마 관리비 임대, 그러니까 이것도 그 말들을 좀 빌려줘라, 뭐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이 수첩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그러면 이게 무슨 뭐 안종범 씨의 개인적인 기대나 목표나 희망 이런 거를 거기다 적어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보면 압니다, 내용을. 근데 송병기 수첩도 그렇거든요. 송병기 수첩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정말 기대를 적어놨는지, 아니면 실제 있는 사항을 적어놨는지, 업무 목표를 적어놨는지, 그 내용을 보면 압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제 기자 생활을 한 30년 넘게 했으니까 그걸 보면 옛날에 그 기자 수첩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자 수첩이라는 거는 그 취재 현장을 돌아다녀가면서 정말 급하게 적을 때가 많습니다. 누가 막 얘기하는 걸 막 받아 적죠. 근데 업무 수첩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대개 이 경우는. 물론 업무 수첩을 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서 VIP가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그 자리에서 메모를 하고, 또는 녹음을 하고, 과거 그 정호성 전 비서관처럼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 이 경우는 갔다 와서 정리를, 공무원들은 갔다 와서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자리에서 바로 뭐 적기는 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적더라도 기자가 적는 거하고 공무원이 적는, 기자는 그걸 재생해서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한 토씨 하나까지도 빠지지 않게 그걸 다 적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적다 보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냐. 자기 글씨를 자기가 못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억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기 글씨를 자기가 못 알아봐. 이게 그때 무슨 얘기 했더라.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섣불리 기대를 섞어서 잘못 적어 놓으면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열흘이나 한 달쯤 지난 뒤에 이게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기대를 적어 놓은 것인지 목표를 적어 놓은 것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적어 놓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무슨 뭐 표시를 해둡니다. 뭐 목표라든가 뭐. 그런데 이 송병기 업무 수첩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만 봐도 대부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 10월 13일 그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 괄호하고 면목 없음. 그런 부담으로 실장이 요청.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요청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실장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신 출마하라고 요청했다. 이거죠. 이거를 기대를 반영해서 여기다 써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10월 11일이나 10월 12일쯤에 바로 당시 송철호 변호사가 청와대를 방문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석 실장을 만난 것으로 돼 있는데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월 13일자 업무 수첩에 보면 10월 12일로 보입니다. 10월 12일 송 장관 BH 방문 결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12일 날 청와대를 송 장관이 방문했다는 것이고 이때 보면 송철호 변호사가 혼자 방문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에 가서 행정관을 만난 것은 송철호, 송병기 둘이었는데 청와대를 방문한 것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혼자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혼자 방문해서 나와서 그 얘기를 송병기 부시장 당시에는 이제 특보죠. 특보한테 해줬기 때문에 송병기 부시장이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왜 송장관이라고 캠프에서 부르냐면 이 사람이 그 노무현 정부 때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했거든요. 이게 장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장관 이렇게 지금 내부에서 부르는 모양인데 BH 방문 결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BH 방문한 결과를 송병기 부시장한테 얘기를 해줬으니까 송병기 부시장이 그때 거기다 적어 놓은 것이죠. 이 내용만 봐도 명백해집니다. 그게. 그 10월 13일자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10월 10일자하고 10월 13일자 두 군데 있으면 이 산재모병원 관련 산재모병원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울산의 산업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산업단지에서 재해를 입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병원. 그래서 그게 어미 모자를 써서 산재모병원인데 그 산재모병원을 공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은 바로 경쟁자인 송철호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저 공약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송병기 부시장 그 업무 수첩에 보면 좌초되면 좋음. 이거는 기대를 반영했다고 좋음. 기대를 반영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화살표로 이렇게 하고 추진 보류 이렇게 되십니다. 요것도 추진 보류를 목표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메모 내용만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추진 목표이고 요거는 실제 결과다. 이 메모에 있지 않습니까? 방문 결과, 추진 보류. 그 다음에 11월 달에 보면 중앙당과 BH, 임동호 제거 이렇게 하고 화살표하고 송장관 체제로 정리. 이것도 이 내용 보면 딱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구나. 내지는 이런 목표를 청와대나 여권과 협의해야겠다는 거구나. 왜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임동호를 제거합니까? 그러니까 중앙당과 BH에 요청을 해서 임동호를 제거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송장관 체제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이런 목표를 정리해 놓은 것이죠. 여기다가. 그 다음에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이때는 송철호가 임동호보다 불리 요런 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판세 분석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그 울산시장 경선을 지금 앞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예비 후보로 뭐 등록한 것도 아닙니다만은 이 캠프 입장에서는 만약에 송철호, 그 다음에 임동호, 그
그다음에 그 당시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심규명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당내 경선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판세를 늘 분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송철호가 임동호보다 당내에서는 불리하다. 왜 그러냐면 송철호는 탈당 경력이 몇 번 있고 임동호는 탈당을 안 하고 계속해서 민주당 울산시당에서 뭐 10년 이상을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하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선을 하면 민심과 당심을 50대 50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민심에서는 송철호가 앞서지만 당심에서는 임동호가 훨씬 앞선다 하는 결과를 여기다가 적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건 예상 결과나 또는 이렇다는 사실을 청와대나 이런 데하고 협의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기대를 반영한 메모다. 이건 뭐 이 메모 내용만 봐도 우리가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록 전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송병기 부시장이 그 주변에서는 기록 전문가라고 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아주 꼼꼼히 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업무 수첩이라는 것은요, 제가 뭐 공무원들 업무 수첩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보면은 대개의 경우 본인의 목표, 그것도 적어 놓을 수가 있죠.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윗사람의 지시사항이나 또는 외부 면담 자료, 뭐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적어 놓습니다. 왜냐면 이게 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무 수첩은 업무와 관련돼서 필요로 하는 일. 그러니까 송병기 부시장의 경우엔 2017년 10월부터 뭐 2018년 초까지라고 한다면 이때는 송철호 변호사의 최측근으로서 송철호 변호사의 활동 내용과 활동 목표 이런 거를 이 업무 수첩에 적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 내용을 보면 자, 이게 기대와 목표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객관적인 결과로서 앞으로의 업무 활동에 참고하기 위한 것인지가 저는 거의 드러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도 기자수첩을 써봤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일어난 일, 앞으로 일어날 일보다는 일어난 일을 거기다 기록해 놓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A5 용지 30쪽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앞으로 무엇이 더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스모킹건이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법정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중에 공소장에 어떻게 쓰느냐는 문제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 이게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송병기 업무 수첩을 놓고 벌써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소환 조사를 받았죠. 앞으로는 아마 이제 송철호 울산시장을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공업탑 기획위원회라는 게 울산시에 있었습니다. 공업탑 기획위원회라는 게 뭐냐면 울산시에 가면 그 신정동이라는데 보면 그 공업탑 사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그냥 되게 공업탑거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업탑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 산업발전 뭐 이런 거를 그 상징하기 위해서 탑을 하나 세우는 건데 그래서 그 송병기 부시장이 주도를 해서 만든 송철호 캠프의 기획팀들 이거를 아마 공업탑 기획위원회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명명을 해놓은 것으로 일종의 위장 명칭이죠. 그렇게 해놓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공업탑 기획위원회 멤버들도 다 불러서 이 수첩 안에 있는 내용의 그 현실화 여부 이런 것들을 다 하나 두 개씩 살펴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산재모병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좌초되면 좋음 이렇게 써놓은 거. 그런데 이거를 좌초되면 좋음이 아니고 좌초시키려고 노력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스러운 상황이 곳곳에서 왜냐하면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2018년 3월 달에 보면 바로 사회정책비서관을 또 송철호 변호사와 송병기 부시장이 와서 만납니다. 서울에 와서. 사회정책비서관이 바로 이런 거 하는 데거든요. 보건복지 분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부탁한 것 아니냐. 부탁해서 산재모병원은 아웃시키고 우리가 공약으로 울산 공공의료병원 이런 걸 내세울 테니까 그걸 통과시켜줘.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좌초되면 좋음이라고 쓴 거는 좌초 노력 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그거는 그러니까 산재모병원 공약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탈락했습니다. 그것도 또 마침
5월 28일 선거를 한 16일 정도 앞둬놓고 탈락했다는 사실을 발표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김기현 후보한테 타격을 준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울산 공공의료병원은 송철호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하겠다. 봐라, 저 김기현 후보의 저 울산 산재 모병원은 저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도 탈락하고 앞으로 없다. 그러니까 저 김기현 후보의 공약은 저건 빌공짜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기는 그거하고 똑같은 이름만 바꾼 울산 공공의료병원이라는 걸 공약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뒷받침을 하고, 이것은 김기현 후보 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하고 마침 또 발표 시점도 선거 임박해서 발표를 합니다. 선거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뭐 누가 봐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 그것도 이제 검찰이 지금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거, 이 업무 수첩을 이게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폄하하려는 시도, 이거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정에 가서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관련 요 내용을 관련자들한테 다 실제 진술로 받아내야 된다. 요 수첩만 가지고 증거의 효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다. 그건 안종범 수첩의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에 보면 이 수첩과 실제 진술인들의 그 진술이 일치하는 경우는 증거로 인정을 받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현재 이게 A5 용지로 30쪽이나 된다니까 이거 아마 수사에 제법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 증인들의 진술, 이것까지도 이 수첩과 딱 맞아떨어져야지 재판에서,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검찰이 수사력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송병기 수첩과 안종범 수첩, 그리고 이 송병기 수첩의 증거 능력을 자꾸 훼손하려고 하는 여권의 움직임,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